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백패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아마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앞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고 또 뭐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뭐 그런 경험담들을 한 30분 정도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벌써 8년 조금 넘은 회사고요. 처음에는 이런 유료앱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자본금도 100만 원 가지고 창업했고 뭐 투자한다는 투자자도 못 찾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이런 유료앱 개발해서 캐시카우 삼아서 뭐 먹고 사는 정도까지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유료앱은 제일 많이 판매한 회사로 선정이 됐었고, 그래서 적어도 모바일에서 있어서는 뭐 기획이나 개발이나 뭐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마케팅 역량까지도 많이 검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던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시작했고, 요거는 이제 6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그 6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정말로 핸드메이드 시장을 뭐 이끈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뭐 비슷한 서비스들이 정말 그동안 숱하게 많이 생겨났어요. 한 달에 막 4-5군데씩 굉장히 많은 경쟁 서비스들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위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사촌동생 때문이고요. 도예과를 나왔습니다. 도자기를 전공했고 어릴 때부터 뭐 그림 그리고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예과를 들어가서 4년 동안 도자기를 전공했고 도자기를 굉장히 잘 만들죠. 전공이 도자기니까.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길거리에 가판을 깔고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뭐 제 동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매년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전공자들이 매년 2만 명씩 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뭐 자기 전공 살리고 적성 살려서 전업작가로 데뷔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전공 무관한 사무직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공 살려서 막 공방 내고 한다고 해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시대는 좀 많이 바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남들과 똑같은 것을 쓰기 싫어하고 나만을 위한 것, 개성 있는 걸 많이 찾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했던 즈음 시작해서 오프라인에 이런 핸드메이드를 사고 파는 그 오프라인 장터, 오프라인 플리마켓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많이 확대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예산업도 굉장히 큰 규모로 형성돼 있어요. 10조 원 이상의 큰 시장이지만 대부분은 오프라인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팔려고 했을 때 팔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SNS 통해 판매하거나 뭐 지인들한테 판매하거나 그 정도였고, 그리고 구매자들도 뭐 수공 핸드메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해도 살 수 있는 채널이 마땅히 없었죠. 오프라인 가서 겨우 이제 구입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판매하시려는 분도 있고 구매자도 있지만 그걸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없던 상황이었고, 근데 해외에서는 또 굉장히 크게 성공한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미국의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애쉬고 2005년도에 창업을 해서 2015년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할 때만 해도 한화로 2.2조 원 기업 가치로 상장을 했는데 지금 뭐 오늘자로는 한 20조 원까지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처음으로 서비스 오픈해서 매년 꾸준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하는 것도 뭐 굉장히 기분 좋고 뿌듯하지만 사실 뭐 제 동생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전공했지만 적성 살리지 못했던 친구들한테 전업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뭐 중장년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손재주만 있으면은 또 얼마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사회적 가치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훨씬 더 뿌듯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상들을 받았고 누적으로는 3,700억 정도의 핸드메이드 작품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0만이 넘는 다운로드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인구 2명 중에 1명은 알고 있는 서비스죠.
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작가님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28만 개 이상의 굉장히 유니크한 핸드메이드 작품을 팔고 있습니다. 매월 재구매하는 비율이 8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아이디어스를 통해 핸드메이드를 태어나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93% 정도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분들이 뭐 핸드메이드 관심도 없었지만 저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핸드메이드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정말 좋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핸드메이드를 좋아하고 수공예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 아이디어스를 알기 전에 핸드메이드 뭐 수공예 구매하시던 분들도 아이디어스 알게 되고 나서는 5배 정도 더 많이 구매한다고 하고, 시장에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열악한,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야기만 보면 뭐 엄청 뭐 잘 됐구나, 뭐 큰 걱정 없으셨겠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매 순간 힘든가, 지금도 힘들고 뭐 창업했을 때도 힘들고 매 순간이 힘들긴 한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시기, 위기가 언제였냐라고 하면은 아마 2017년 뭐 1월부터 10월까지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 성장이 정확하게 뭐 그냥 정체됐죠. 이게 월 거래액인데 뭐 21억 했다가 20억 했다가 21억 했다가 25억 했다가 다시 21억 했다가 뭐 20억 했다가, 그래서 10개월 동안 성장이 정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부끄럽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 당시에도 뭐 이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달에 뭐 몇 억씩 쓰고 있었어요. 이때도 한 달에 몇 억씩 쓰고 있었고, 뭐 그 전까지는 또 빠르게 성장했는데 갑자기 한 10개월 정도 성장의 정체를 맞게 되고,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유일하게 회사가 언제 망하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회사 통장에 20억이 있다, 근데 한 달에 2억씩 쓰고 있다 그러면 저는 10개월 뒤에 이제 회사 종료해야 되거든요. 그 서비스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고, 10개월 동안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장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9월에 네, 저희가 워크숍을 갔어요. 워크숍을 가서 그때 제가 타운홀 미팅 같이 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상황을 뭐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완전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뭘 해야 되냐? 이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수영해서 나와야 된다. 육지로 나와야 된다. 아니면은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막 수영을 잘해가지고 육지로 가야 되냐, 뭐 이런 논의를 하기보다는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뭐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우리 넥타이를 좀 당신이 좀 잘못 맨 것 같은데 그거 바로 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회사에서 논의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개발은 뭐 너무 빠르게 개발하다 보니까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리팩토링 해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은 뭐 퍼포먼스 마케팅 좋지만 이제 우리 막 멋진 브랜딩 광고, TV 광고, 뭐 브랜딩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도 투자도 받고 했으니까 복리후생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뭐 그런 논의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는 나중에 살아남고 나서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고, 지금은 일단 생존을 걱정해야 된다. 우리가 뭐 죽을 똥 살 똥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을 진행했었고, 그 전까지는 뭐 워낙 작은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5명 정도의 인력으로 막 45억 투자받기 전까지, 45억 투자받을 때 저희 5명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사람으로 운영을 해서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뭐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공유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운홀 미팅을 그때부터 이제 매월 진행하게 됐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때 뭐 잘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잘했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뭐 이렇게 10개월간 정체를 할까. 그래서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명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컬처핏을 정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5명이 굉장히 잘해서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때 막 투자 받고 뭐 10명을 뽑고 20명을 뽑고 하면서 이런 일하는 문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장했는지 경험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이 빠르게 성장하던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10명, 20명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성장하는 거에 대한 경험, 문화들이 많이 퇴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컬처핏 6가지를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원팀, 우리는 한 팀으로 일한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막 이제 부서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부서별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이제 뭐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빨리 지금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원팀, 우린 하나의 팀으로 일한다였고 여전히 저희는 아이디어스 팀이라는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비오픈이라는 가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뭐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무리 안에서 또 무리끼리의 뭔가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사내 정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또 뭔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픈된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두 번째 컬처핏을 정의했고 세 번째가 이제 액션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시도한다. 5명이 일할 때는 개발과 디자인 빼고는 이제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CS 전화도 제가 받고 뭐 영업도 제가 하고 마케팅도 제가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개발 디자인 빼고는 이제 다 제가 해서 굉장히 빨랐죠. 뭔가 논의의 과정이 없이 그냥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하고 서비스여서 어떻게 보여주면 되고 그게 한 번 그냥 생각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쉽지 않거든요. 이제 뭐 계속 회의를 해야 되고 뭐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에서 또 비효율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시도한다가 세 번째 가치였고 그리고 높은 목표를 추구한다. 이게 뭐 매 순간이 사실 높은 목표이고 도전인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업의 약간 숙명인 것 같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였나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낮은 목표를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 버리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매년 큰 목표를 세우고 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 프로페셔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프로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그리고 태도까지도 다 포함된 의미에서의 프로페셔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륭한 동료가 되자. 서로에게 뭐 부끄럽지 않은 동료가 되자. 이런 6가지의 핵심 문화, 컬처핏을 정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그게 이제 그 워크숍이 9월 달이었어요. 2017년 9월이고 뭐 그 다음 달도 사실 지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거래는 사실 더 떨어졌었고 그런데 그 한 달간에 이제 마지막 침체를 끝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11월부터는 다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회사 뭐 서비스라는 게 뭐 기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컬처핏들이 단순히 뭐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채용할 때도 이 컬처핏에 기반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평가할 때도 이런 컬처핏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뭐 그 당시 깨달았던 좀 뭐 큰 깨달음, 큰 교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핸드메이드 문화를 만들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TV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출판사 등록하고 책도 냈어요. 그래서 다소 도발적인 내용 제목에 뭐 누구 좋으라고 남의 회사 다녔지라는 책도 출간을 했고요. 그 작가님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알리고 싶었던 것은 뭐 핸드메이드 작가라는 게 그 작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리고 뭐 쉽지 않은 직업이다. 그런 직업의 가치를 좀 많이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출간을 했었고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주위에 있는 공방에 가서 작가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들 제공하고 있고,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페어 박람회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려고 접점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름으로 플리마켓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저희 이름으로 이제 플리마켓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어워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뭐 굉장히 많은 어워드들이 있거든요. 각 분야마다 정말로 많은 어워드들이 있는데 핸드메이드 수공예 분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상식을 만들어 가지고 작가님들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핸드메이드 어워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어도 진출을 하면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구로점 3호점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의 그 작업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저도 뭐 초기에 한 3년 정도는 제가 직접 작가님들 만나고 영업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공방 찾아가면 굉장히 뭐 멀리 떨어진, 뭐 지하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2, 3층에 위치하고 있고 환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해 드리려고 저희가 홍대에 크래프트 랩이라는 작가님들을 위한 공유 공방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스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수제 먹거리, 그리고 전통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다이닝 펍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정말 만드는 것만 집중하면은 될 수 있도록 뭐 따로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사내 전문 포토그래퍼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을 무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작가님들이 손으로 뭔가 만들기 때문에 원자재, 부자재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자재, 부자재를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게 저희가 직접 소싱을 해서 뭐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 온부자재를 수입해서 최저가로 공급하는 작가 스토어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 좀 인정받을 수 있게 뭐 이런 선물도 보내드려요. 마일스톤 달성하면 저희가 손편지 쓴 거랑 이제 선물이랑 같이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택배 저렴하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직장인들은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회사에서 받잖아요. 근데 작가님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뭐 작가님들 부고 들을 때도 있고 정산을 해드리려고 연락을 했는데 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건강 뭐 관리만 받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가님들 건강검진도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고객 응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심리 상담 서비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들한테 감사 편지가 많이 오거든요. 감사 편지도 많이 오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뭐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긴 하는데, 선물은 일단 거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거절을 3번까지는 이제 거절하도록 돼 있고, 4번 그래도 막 4번째 보내겠다 그러면 아마 담당자분이 받을 수도 있고, 뭐 담당자마다 아마 안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3번까지 이제 무조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뭐 이런 편지랑 선물들이 도착할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이런 작가님들의 응원들이 힘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굉장히 작은 회사가 트렌드를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도 핸드메이드 수공에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업 정말 힘들고, 뭐 정말 작은 회사가 뭐 유행을 만들어내고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사업이 될 만한 걸 해라. 뭐 시장이 큰 시장,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는 시장, 그런 곳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97%의 사람들이 아이디어스 전에는 한 번도 핸드메이드를 사지 않았지만 93%의 사람들이 아이디어스 전에는 단 한 번도 핸드메이드 사지 않았지만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그런 구매를 경험하고 있고 또 원래 사던 사람들도 이제 더 많이 사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핸드메이드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또 좋아하게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트렌드를 조금씩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소설가가 한 말이에요.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심정으로 지난 8년간 회사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두 명이서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창업을 해서 그때는 뭐 한 줄기 빛조차도 없었어요. 이게 과연 언제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뭐 암흑기를 거쳐야 될까? 한 줄기 빛조차도 없을 때 그냥 두 명이서 창업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갔었고 지금은 이제 회사에 벌써 150명이 넘는 같이 길을 걷는 아이디어스 팀원 분들이 있고 2만 명이 넘는 작가님들이 또 같이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걸어가는 길이 이제 만들어지고 더 커지는 게 보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저희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여전히 한국에서 핸드메이드 뭐 관심 없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점점 더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한국의 핸드메이드 수공예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화 유산이거든요. 공예를 대학에서 학문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공예과라는 뭐 도자기도 있고 공예과라는 그런 학문으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막 그 대한민국에 공예하면 뭐 칠보까지 가면 2000년의 막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말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작가님, 훌륭한 작가님들 너무나 많고 뭐 손재주도 좋으니까요. 그분들이 만드는 작품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노력을 할 거고 내년부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나가는 그런 활동들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들이 뭐 해외로 나가서 성공한 것들이 많죠. 뭐 근데 그게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K-팝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드라마, K-드라마, K-뷰티, 뭐 K-툰,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K라는 브랜드를 달고 뭐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한국의 핸드메이드, K-크래프트도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국의 훌륭한 수공예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물론 뭐 얼마나 또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 지금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한국에서 뭐 어느 정도 한 거는 이제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뭐 해외로 나가라고 하시는 뭐 안 될 거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한국의 수공예 핸드메이드를 해외로 전파하려는 노력들을 내년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또 지켜봐 주시고 뭐 응원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하는지 많은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이야기 드린 많은 활동들이 뭐 단순히 저희가 뭐 전자상거래 서비스다, 이커머스 서비스다라고 정의했을 때는 하기 쉽지 않은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뭔가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집중했을 텐데 뭐 책도 내고 뭐 오프라인에 뭐 공유 공방도 하고 다이닝 펍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결국은 저희가 문화를 만드는 회사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서비스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핸드메이드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핸드메이드 문화를 만드는 서비스 아이디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 인싸나잇 15번째 시간은 아이디어스 김도환 대표님과 번개장터 이재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대표님께서 신기하게도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오시고 네, 그리고 약간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느낀 게 이렇게 사랑받는 대표님 분들을 모신 게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오실 때 대표님들만 혼자 오시는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이 안 계셨어요, 별로. 그래서 신기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장표에도 약간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질문들 들어왔고 그리고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또 질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오늘도 대신해서 읽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니까 두 분 모두에게 들어온 질문으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두 분 모두 꽤 오랜 시간 경영을 하셨는데 가장 힘드셨던 일과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발표 끝나셔서 힘드실 테니까 먼저 발표하신 네. 대표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을 그 8년 네, 처음 한지 8년 됐는데 뭐 경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창피한 것 같아요. 내가 뭐 경영자인가, 뭐 훌륭한 경영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니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세요. 경영 힘든 점은 많아요. 힘든 점은 뭐 굉장히 많고 뭐 매 순간 힘들어요. 뭐 가장 힘든 걸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힘들고 막. 네, 지금도 힘들고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사업이 힘든 거는 뭐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사람이 힘든 게 아마 가장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뭔가 네. 이슈들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슈를 중재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극복을 뭐 못하고 그냥 힘든 거는 힘들게 견디고 계신.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낙천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다라기보다는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우에 힘들 때라든지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울 때는 그 대부분 이제 사람 누구와 같이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위에 좋은 분들을 많이 같이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만큼은 최종 인터뷰도 다 들어가려고 하고 실제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면 회사는 큰 틀에서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힘들 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하면 그것만으로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업무라는 과정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스타트업이나 성장하는 회사의 괴로움은 멈춰 있는 게 네. 문제가 있는 거라는 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인 그 작은 성공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정의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 내에도 그렇고 가장 지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는 작은 성공의 목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전 원래 음악이랑 영화를 좋아해서 매일 자기 전에 영화 하나 정도는 보고 잡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형태들로 힘든 부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께서 최근에 이루신 작은 성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회사의 작은 성공은 네.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고객 하루 네. 방문자 수가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저는 또 여기 오신 게 작은 성공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감동받을 뻔했는데 조금 그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근데 그게 되게 오늘 그 좋았던 부분이 전혀 예상치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뭘 준비를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잘 나와서 알고 봤더니 어떤 특정 팀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 수없이 많은 실험했던 것 중 하나가 잘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많아서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백패커 대표님께 온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님도 직접 아이디어스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작품들 중에 가장 기발했거나 예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대표님 팬분이신가 봐요. 네. 닉네임이 팬이에요. 네, 한번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게 있는데요. 뭐 지금도 뭐 팔찌, 반지, 뭐 명함 오. 지갑, 뭐 수제화 신발 뭐 이런 거 다 아이디어 쓰고 가장 기발했던 것.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작가님들 막 모셔오고 해가지고 뭐 저도 제 기준에서 뭐 이거 잘 팔리겠다라는 게 있고 이건 잘 안 팔리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반에 꽤 오래된 일인데 네. 완전 그 형광 주황색 지갑을 그 등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사지? 이건 진짜 아무도 안 산다. 형광색 주황 가죽 지갑 막 네. 테크토닉 반지갑 이름이 그랬는데 근데 그게 하나가 팔리고 두 개가 팔리더니 막 계속 팔려갖고 막 인기 작품 상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구입해가지고 작가님 직접 만나갖고 막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잘 팔리는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내가 기준을 뭔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막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그 형광 주황색 반지갑이고 후기도 그때 막 엄청 좋았어요. 근데 저는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요 질문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잘 되시는 작가님들도 계실 텐데 또 플랫폼 안에서 인기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 수익이 잘 나지 않으면 창작 활동을 계속 하기가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이디어스에서는 혹시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일들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새로 입점하시는 작가님들은 막 기존 작가님들 너무 그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고 또 기존 작가님들은 새로 오는 작가들만 너무 예뻐한다, 너무 잘 대해준다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요. 그래서 작가님들 지원하는 활동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잘 팔린다 그런 거는 못해요. 그런 거는 못하고 그런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 통해 가지고 작가 교육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고객들의 접점에 있는 걸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교육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로고 패키지 디자인 해주거나 사진 무상으로 촬영해 드리거나 그런 지원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처럼 막 광고를 해서 상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팔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상위 노출되거든요. 하나라도 팔리면 실시간 구매에 노출되고 또 하나라도 구매 후기가 달리면 실시간 후기에 노출되고 그래서 그런 뭔가 노력이 있으면 광고비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좀 잘 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번개장터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이제 네이버나 쿠팡 같은 거대 공룡들이 중고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하고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이런 질문 이제 들을 때 드는 생각이 한 10몇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한국의 유통업은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이렇게 분류했어요. 온라인은 하나로 분류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시장 자체가 오프라인이랑 비슷하게 이미 더 커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이 하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중고 거래라고 하는 거를 중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신상과 애프터마켓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놓고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정말 저희만 해도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과연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중고거래 시장이 빨리 크고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배워가면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고객이 중고거래를 하는 이유 중에서 지금 번개장터를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인 확실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브랜드나 상품들을 보다 쉽게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나중에 해외에 있든지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색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래 경험들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은 꾸준히 네. 잘 쓰시고 또 다 같이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질문들 보니까 약간 시청자분들이 대표님들이 만드신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표님께 주신 질문이 대표님의 아이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직접 거래해 보신 상품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대표님이 가장 비싸게 팔거나 사본 상품은 무엇이고 얼마였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대표님은 직접 서비스를 많이 경험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네. 네. 최근에 샀던 거 중에서 최근에 샀다기보다는 산 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스니커즈 중에서 나이키, 스투시 콜라보 했었던 걸 샀는데 살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5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라고, 내 눈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한 8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제 딸이 있는데 딸이 그 헬로윈 때 뭐 파티한다고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걸 하러 가겠다고 네. 막 공장에서 찾아보더니 거기 나오는 그 인형이 있어요. 고양이 인형 핑크색.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든다 해서 사라 그래가지고 샀죠. 근데 보니까 일반 커머스는 10만 원 하는데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네. 사서 왔는데 정성스럽게 그 포장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딸이 그걸 보더니 되게 좋아했어요. 최근에 샀던 좋은 경험은 가지가 요거는 있는 것 거의 요 영상만으로도 CF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보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대표님께 공통 질문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이제 막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지금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인가 블록체인이 이제 막 시작됐을 때 그때 제가 주말마다 블록체인 강의 들어왔거든요. 막 책도 사서 보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 기존의 막 메인 플레이어들이 다 무시했거든요. 저거 뭐 어린애들이 만든 거고 잘 안 될 거고. 근데 그게 막 지금 엄청난 산업이 돼가지고, 근데 막 블록체인 할 때 처음엔 저도 무시하다가 이게 그 트렌드인데, 과거에 그 엄청난 변화 왔던 트렌드인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주말마다 제 사비로 막 강의 들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뭐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저는 변화를 굉장히 뭐 큰 혁신을 일으킬 거다에 대해서는 그 이견은 없어요.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고, 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은 맞지만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뭐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변명이 굉장히 구구절절 길었는데 인공지능을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대신 뭐 그런 데이터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뭐 나중에는 뭐 개인화 맞춤 이런 것도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훨씬 더 좀 정교하게 하려는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게 확실히 서비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희는 저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써야 돼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서비스의 본질이 저희가 한 달에 등록되는 상품이 몇 백만 개다 보니까 그거를 홈 추천해서 완전 개인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운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그 컨텐츠 디스커버리 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 기술을 좀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이게 사전 검열이 아니라 올라온 걸 보고 저희가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이 올라오게 되면 패턴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그 패턴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고, 학습된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성이 높으면 직접 차단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리스트를 보고 운영으로 또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저희는 그렇게 컨텐츠 발견 쪽이랑 프라우드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 드렸었으니까 쉬운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스 대표님께서 아까 발표하시다가 정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적인 요소, 이렇게 기업 문화를 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고 아이디어스만의 기업 문화를 정착한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정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답변 주시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 기업 문화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학생분들도 좀 듣고 계신 것 같고, 여기 두 업체에 모두 관심이 있어서 약간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인재상을 뽑나요? 이런 분들도 좀 계셔서 이런 분들을 더 유혹하실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기업 문화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감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솔직하게 상황 이야기하고 뭐 그런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실 분들은 뭐 더 열심히 하고 가실 분들은 이제 녹화되고 네. 그래서 그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정말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막 한 마음으로 움직였던 게 아마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기업 문화 중에 자랑할 만한 뭐 굉장히 뭐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게 있고 뭐 모든 저희도 포지션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사소한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원끼리 서로 이제 사소한 칭찬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슬랙에 게시판이 있어서 뭐 누가 내 일을 하는데 뭐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 칭찬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올려요. 막 자주 올리고 그걸 또 누적되면은 막 저희 아이디어스 쿠폰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서로 칭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직함 대신에. 네, 그거는 뭐 너무 당연히 생각 못했는데 다 뭐 제 이름 부르고요. 네, 서로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이제 아무리 스타트업 분들이 서로 직함을 이제 없앤다라고 해도 대표님은 보통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던데 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정말 약간 문화가 수평적이고 그런 문화를 지향하시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수평적인 문화는 맞고요. 근데 그 수평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막 내가 들어와서 막 내 맘대로 뭔가 아무거나 해도 되나 그런 게 이제 수평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나 뭐 실력이나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수평을 말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책임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은 이제 뭐 높낮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뭐 수평적인 걸 훨씬 더 저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청소 뭐 나도 해야 되고 뭐 내 자리 내가 치워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으신 기업 문화 이런 거 있으실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아까 옷도 비슷하게 입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게 맞네 이러고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본이 칭찬은 지금 들으면서 저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저희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그 기분이 별로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큰 게 뭘까 생각해보면 왜 하는지 모를 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도 타운홀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게 그 공유에서 어떤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원하면 이 일의 배경이라든지 해야 하는 이유, 의미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특히 많은 노력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번개장터 대표님께 조금 긴 질문을 주셨어요. 최정욱 님께서 주셨는데 번개장터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번개장터도 사용자 증가에 따라 사기 거래, 허위 매물, 가품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질문이 하나인 듯하면서
사기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 허위 매물에 대한 대응 방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요거 생각하실 동안 두 번째 질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천천히. 네, 일단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거래하려고 하다 보면 허들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등록된 이후에, 상품이 등록된 이후에 위험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감지해서 그 부분들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고객의 눈에서 안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정말 기술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기거래 관련해서는 사기거래 제일 핵심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오가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안심 결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인증 절차 측면에서도 올 여름에 대폭 이제 강화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과거의 중고거래는 많은 경우 커뮤니티처럼 성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올해 여름부터 해서 고객센터를 좀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이제 당일 처리율도 한 95% 이상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저희는 더 네. 어떻게 보면 저런 부정거래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1점 리뷰 보면서 네. 한 번에 다 하려 하면 안 되더라도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늘 그로 인해서 혹시나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네. 더욱 노력해서 그럴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서비스를 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마음속의 로망 중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해외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거냐라는 방법은 좀씩 다 다를 것 같고요. 한국의 중고거래 시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만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고객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된다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고객분들께 집중을 해서 네.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래에는 미국에 있는 중고 상품도 한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그쵸. 이런 날들이 오면 정말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아이디어스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소상공인, 소규모 브랜드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스에서 메이커분들과의 파트너십 관계 관리 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는 그 IT 회사긴 한데 작가님들 지원하는 그 작가 지원 부서에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뭐 작가님 브랜딩도 도와드리고 뭐 촬영도 해드리고 뭐 교육도 해드리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그런 진정성이 저는 가장 큰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잘 되게 해드려야 된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떤 걸 해드릴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뭐 공유 공방도 만들고 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있는 핸드메이드 네. 어워즈 네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들께 상도 네. 드리고. 네, 그래서 작가님 그 핸드메이드 수공예 분야에 어워드가 없어요. IT 분야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맞아요. 시상식들이 있는데 핸드메이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축하드리기 위해서 진짜 메달도 걸어드리고 상패도 드리고 막 네트워킹도 또 그 안에서 네, 되실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활동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우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잘 되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창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위한 영감이 떠올랐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 백패커 대표님께서 답변 주셨으니까 번개상자 대표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언제나 고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제 창업이든 사업을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냥 그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에는 대부분은 이제 고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면은 고객분들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업무 시간은 그냥 그대로 업무 시간에만 업무를 해도 8시간. 그리고 혹시 그 이후에 뭐 또 대표니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모든 걸 챙긴다고 하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같이 하고 힘이 되어주는 분을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그 동생이 이제 도예과나 도자기 전공해서 이 메이커들이 있고 작가들이 있고 구매자도 있고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내가 도자기 만드는 동생이 있어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이 엄청난 소중한 아이디어 이거 뺏기면 안 돼 막. 네, 그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뭐 검색해봤는데 이미 한국에 막 10개 나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막 뭐 미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애쉬라는 서비스가 이미 막 그때 10년 정도 막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환상이 깨졌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정말로 공공재구나. 막 이거 뭐 내가 생각해서 막 이런 거 잘 될 거야. 막 이런 걸 창업할 거야. 그거는 그냥 누구나,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서 그때부터는 다 떠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막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피드백을 많이 줘요. 뭐 그런 게 과거에 뭐 내가 알던 때도 뭐 그런 걸 비슷한 걸 했었고 왜 잘 안 됐고 그래 훨씬 더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네,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네, 가장 처음 한 거는 이제 한 몇 달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지금 대표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난 질문인데요. 저희 인사나잇에 약간 단골 질문인데, 대표님께서는 다시 창업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창업을 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창업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항상 쉽고 좋은 일들만은 있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보람있고 기뻤던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도 창업을 하실 건지. 네, 이재우 대표님부터.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참고로 번개장터는 제가 창업을 하진 않았어요. 네. 창업을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업의 과정에 지금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그런 선택지에 있을 때 네. 되게 안정적이거나 그냥 이걸 하면은 그냥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해피할 결정을 있는 걸 두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게 되게 좋은 것 같냐 하면은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를 두고 거기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그걸 누군가랑 같이 나아가고 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좋아요가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가장 좋았던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질문과 같이요? 네, 맞아요. 앞에가 다시 돌아가면 창업할 거냐? 저는 원래는 그 창업할지를 전혀 몰랐어요. 내가 창업해야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직장생활 정말 잘하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정말 소처럼 일했고 야근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묵묵하게 일하는 걸 정말 많이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직장생활 잘 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편했어요. 막 남들 앞에 나가는 걸 저는 원래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그냥- 너무 잘하시는데. 네, 지금은 워낙 뭐 이게 안 나가면 안 알아줘서 이제 창업하고 나서 무조건 손 들고 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남들 앞에 나가는 거 정말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네. 그리고 직장생활 할 때는 2인자의 뭔가 위치에서 뭐 내가 엄청 열심히 일해갖고 뭐 스팟라이트 따로 받는 분 따로 있고 이게 난 너무 좋았어요. 아, 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아, 그게 너무 좋아. 창업할지는 정말 몰랐는데 창업하고 나서도 뭐 힘든 기억이 훨씬 더 많죠. 뭐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뭐 매출이 뭐 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용자들이 막 고맙다, 아니면 작가님들이 감사하다,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보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드라마 스타트업을 근데 드라마를 제 본방을 챙겨본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네, 드라마 스타트업을 본방을 챙겨보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유치하다, 뭐 사랑 이야기다, 뭐 너무 과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드라마 스타트업 보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같이 본 아내가 왜 그러냐고 막. 옛날 생각 너무 많이 힘들었던 막 기억과 그 골방에 저도 뭐 한 평짜리 방에서 막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밤새고 막 그 기억이 나니까 막 지금도 울 것 같은데 저 막.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런 힘든 순간들도 뭐 돌아보면 또 다 추억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근데 뭐 앞으로도 뭐 가야 될 길이 훨씬 많겠지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 어릴 때 예전에 뭐 대학교 다닐 때 막 호텔리어 막 이런 드라마 뜨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막 호텔 경영학과 가고 싶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이런 스타트업이 굉장히 음지에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죠. 대기업까지 뭐 스타트업 왜가 그걸 저희 직원들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막 이게 스타트업이 뭔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알아주고 하는구나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리고 보람 있는 거는 뭐 사용자들이 아니면 작가님들이 이런 서비스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가장 좋았던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그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람이 있던 순간은 보통 진짜 고객분들이 이래서 좋았다라는 리뷰 읽을 때, 근데 그게 뭐 어떤 하나의 리뷰라기보다는 매일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되게 용기가 될 때가 많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조직원분이, 그러니까 회사 안에 계시는 이제 멤버분들이 뭔가 이렇게 성장을 스스로 한 걸 느끼고 그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두 분의 성향이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답변 들으면은 되게 따뜻하시고. 네, 이번에는 아까부터 계속 약간 마케터 분들의 질문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미래의 마케터라는 분이 두 기업 대표님들께서 회사의 마케터를 뽑으신다면 어떤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뽑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서비스 모두 저희 이 주제처럼 MZ세대 분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는 서비스 자체도 있지만 마케팅적인 요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MZ세대를 공략했던 서비스의 요소의 가장 특징, 강점 이런 게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케터를 뽑으신다면 어떤 역량을 가진 지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곰곰이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아서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두 분 다 제 네. 눈을 막 네네. 피하시다가 네. 네, 대표님 먼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케팅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고요. 정말요? 네. 마케터 왜 MZ 세대들에게 뭐 잘 마케팅 되었냐?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메이드 막 굉장히 유행과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이커머스 트렌드가 뭐 최저가, 빠른 배송 뭐 이런 건 저희는 완전 반대예요. 막 사람이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막 최저가 막 공장에 찍어내는 것만큼 싸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배송도 막 지금 사면 막 석 달 뭐 많게는 뭐 반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서비스인 이유는
그 본인의 개성 가치관을 이런 소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전에는 막 유행 따라 가지고 가면 됐었는데 뭐 트렌치코트 유행하면 입고 뭐 롱패딩 유행하면 이제 롱패딩 입으면 됐었는데 최근 MZ 세대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그걸 소비를 통해서 좀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니크한 것들을 이 작가님들이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마케터는 뭔가를 뭐 이걸 잘하면 막 뭐 마케터 뭐 페이스북 광고를 잘하면 뭐 구글 광고를 잘하면 마케터냐 아니면 그런 뭐 분석 툴을 잘 다루면 마케터냐 아니 뭐 그런 것들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마케팅은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셋인 것 같거든요. 마인드셋.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정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툴을 잘 다룬다 뭐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이디어스 입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꼭 마케팅 아니라 하더라도 네. 공통적으로 있다 생각되는 건 제가 이제 최종 인터뷰는 다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개발자 인터뷰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고 똑같이 그럼 저는 마케터는 아니니까 네. 마케팅 인터뷰 어떻게 하냐 질문이 비교적 비슷해요. 근데 그 꼭 여쭤보는 질문이 번개 장터를 많이 써봤냐 아니면 다른 거에도 괜찮으니까 중고 거래를 많이 해봤냐 그걸 많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프로덕이 있고 그 프로덕을 고객분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알리는 과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덕을 잘 알고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지도 겸허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또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저는 많이 하는 질문이 회사를 보통 요즘에 한 회사 10년씩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디에 있다 또 어디로 뭐한 3년 있다 어디 가셨다 또 3년 있다 어디 가셨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 그런 고민들을 했는지 되게 많이 여쭤봐요. 근데 그때 어떤 답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쭉 들었을 때 말이 된다.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을 그만큼 해봤어야 됐고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야 됐고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정리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여기 지금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그런 두 가지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 기출문제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대표님께서 여기 이제 약간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방금 스타트업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런 꿈을 꾸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인싸나잇에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 스타트업의 대표님들로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요. 무엇을 상상하든 네.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추가로 네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왜냐면 제 역할이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한 권씩만 추천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이 책 한 권만 네, 읽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책이. 네. 여기 그런 질문이 네. 아까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 책 여러 가지 추천해 책. 일단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네.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면 그 시간보다 10배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뭐 창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창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뭔가 시도들은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거나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은 정말 인생에서 유일하게 실패가 허용되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대학교 네. 때 뭐 창업해보거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근무하면서 정말 나랑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스타트업 하면 손은 누가 키운. 네. 그래서 뭐 그게 정말 나랑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최근 네. 뭐 자기계발서 있고 뭐 트렌드 뭐 이런 것 따라하기 위해서 뭐 많이 읽긴 한데 제가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뭐 이 책은 밑줄 정말 많이 치면서 네. 정말 뭐 몇 번 읽었는지 기억 안 날 정도로 계속 읽고 있는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좋아요. 네, 책이고 뭐 뻔해요. 내용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뻔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업이 뭐 비즈니스가 다 사람끼리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매번 읽을 때마다 반성을 해요. 와, 내가 진짜 이런 걸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권을 딱 추천해야 된다면 제가 정말로 많이 읽었던 인간관계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최근에 봤던 책들 중에서는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책이 창업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그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이 내가 봤었던 세상 범위에서 그게 무조건 맞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데이터 셋이 되게 작았던 경우가 되게 많은 거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글로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쫙 쓴 책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게 틀린 거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삶에 대한 낙천성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어서 되게 좋아했고요. 뭐 책은 아닌데 최근 1, 2년 동안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네. 시리즈로는 블랙미러 시리즈는 진짜 좋아합니다. 블랙미러 시리즈는 다 봤는데 네. 그걸 보면 그 블랙미러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그 스크린을 블랙미러라고 하니까 보통 어떤 SF 영화들을 보다 보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게 기술적으로 엄청 발전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블랙미러 시리즈는 안 그래요. 하나의 요소 기술이 엄청 발전해 있고 나머지는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현실은 지금 이 모습 같은 그런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어떤 그 하나의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원했던 거를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상상해 볼 수 있고 근데 많은 그런 서비스는 꼭 양과 음을 동반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보여줘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그냥 많은 생각이 들죠. 아 저런 걸 뭔가 되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아, 이게 생기게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각지 않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옴니버스식으로 쭉 나오는 거라 사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그 드라마도 드라마? 그 영화 시리즈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은 아까 해주셨어가지고 이제 잘 했나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 질문은 그럼 한 걸로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여기서 끝내는 건데요. 두 대표님들께서 직원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스페셜하게 네. 직원분들께 영상 편지 짧게 보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직원분께서 와 네네. 계셔가지고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대표님 먼저 그러면 아주 짧게 해주세요. 네.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네, 가끔 카메라 보시고 네. 네. 회사가 잘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은 하나하나의 그 작은 부분들이 쌓여가는 것들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분 한 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네. 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머릿속이 네. 제가 뭐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인간관계를 보면서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근데 지금 저는 재밌어요. 일하는 거 재밌고,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다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자체는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제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분들한테 배우지만 또 그분들이 또 더 잘 되고 더 성장하고 더 뭔가 빛을 볼 수 있게 저도 더 동기부여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잠꼬대 막 하고 이런 거 이제 아내가 다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제가 잠꼬대를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 잠꼬대가 뭐였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건들지 마라. 우리 직원들 건들지 마. 그렇게 잠꼬대를 했다고. 저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런 잠꼬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내가 와 우리 보윤이 건들지 마라 했으면은 평생 동안 당신은 사랑받았을 텐데 우리 직원들 건들지 마라 잠꼬대로 얼마나 직원들을 평소에도 아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잠꼬대로 할 수 있냐라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대표님들을 이렇게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두려운데, 일단은 여러분 오늘도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15번째 인싸나잇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일주일쯤 뒤에 유튜브 드림플러스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혹시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드림플러스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도 다 올라가나요? 네, 질의응답도 올라가는데 혹시 네. 원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편집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